또 다른 장면을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가지 사건이죠, 크게는. 하나는 노나라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. 양호, 공산분류 같은 인물입니다.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사적인 권력을 취득하기 위해서,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은 노나라의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던 급진 개혁파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, 어찌 됐건 이들이 공자와 손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. 이게 논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양호가 공자를 만나고자 했던 기록이 있고요. 공산분류가 또 공자를 와달라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그때마다 공자는 마음이 흔들렸던 기록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. 자로가 그때마다 기뻐하지 않아요. 썽을 냅니다. 왜 그런 데 가려고 하냐고. 두 번째로는 공자가 이제 중도의 제가 되었다는 건, 중도라는 쉽게 말하면 도시입니다. 쟤는 그 도시의 시장 같은 역할인데요. 잘해서 나중에 사공이 되었고, 또 더 나아가 대사구가 되었답니다. 대사구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, 엄청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데, 과연 정말 이랬을까? 논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후대에 공자의 명성과 함께 꾸며진 것이지, 실제 공자는 이렇게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주나라와 노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주나라가 이 당시에 천자의 나라고, 노나라, 제나라 등은 제후의 나라죠. 주나라 왕실 아래에 있는 소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주나라 왕실의 힘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나라들이 돌아갔던 시기가 이 춘추 시대인데, 근데 노나라는 좀 특별했던 게 주나라와 아주 친밀했고요. 주나라에서 노나라에게 아주 특별 대우를 해 줬습니다. 노나라는 주나라의 예법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해요. 노나라는 소국이었지만 저기 어디 뭐 도지사 같은 거예요,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하면. 근데 거기는 대통령 의례를 쓰는 거죠. 여기는 "옛날부터 좀 특별해."라고 하니까. 그래서 공자가 예에 밝았고, 그런 어떤 의례에 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있었지 않겠느냐,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노나라와 제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, 이 두 나라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제나라에서 노나라 군주를 불러 가지고 일종의 회담을 여는데, 이때 공자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인제 회담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기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이때 인제 공자가 노나라 임금을 대동하여서 제나라의 기싸움에 잘 대응했다, 임금의 면을 세워줬다,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혹시 공자 영화를 보셨다면 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. 공자가 드디어 대사구를 넘어 상국의 일을 보게 되었답니다. 상국은 재상인을 이야기합니다. 이제 총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, 쉽게 말하면 공자가. 그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, 소종묘라고 하는 대부를 주살했다. 주살은 죽였다는 얘기입니다. 논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공자 선생님이 누구 죽이면 안 되는데, 잠깐만, 이거는 공자의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, 정말 공자가 소종묘 죽였을까?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보다는 소종묘를 죽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이, 이게 공자가 생각해 정치 맞아? 이런 내용이죠.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않았고, 시장이 안정됩니다. 남녀가 길을 갈 때 떨어져 갔으며, 풍속이 교화된 거예요.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았다. 이게 좋은 건지 하여튼 잘 돌아갔답니다. 훗날 법가가 나라를 다스릴 때 묘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게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이 맞나, 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. 공자가 노나라의 총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노나라가 잘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 제나라가 "어머나 노나라가 저렇게 세니 우리는 어떡하지?" 고민, 고민.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? 여인들과 악대를 꾸며서, 그 여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여악. 쉽게 말하면 무희들, 요즘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댄서, 아이돌 같은 사람들 보낸 거예요. 막 예쁜 사람들 쫙 보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노나라의 인제 개환자와 전공이 입이 벌어져 가지고 나랏일 관여 안 하고 그것만 맨날 보고 있더라. 그래서 공자가 실망해서 그걸 떠나려는데, 이때 인제 또 공자가 그냥 바로 떠나면 안 되고 기다립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제 나라에 제사가 있으면 이 제사를 이렇게 나눠, 제사 고기, 제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, 여기서는. 제육볶음의 제육 아니에요. 여튼 제사 고기입니다. 이 제사 고기를 나눠 주는데, 이거를 받아 보자.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, 공자도 노나라에서 뭔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, 날 기억해 준다는 상징이기 때문에. 근데 안 줬다는 거죠.
그래서 '아 이제 여기 나라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구나.' 하고 드디어 떠났다는 이야기. 이후 공자가 그 유명한 주유천하, 철한천하, 예 공자가 방랑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. 예 공자 나이 56. 약간 이 사기 맥락에 따르면 쪼끔 잘 안 들어와요. 왜냐하면은 공자가 잘했는데 이웃 나라에 좀 정치 공작에 놀아난 거라는 거잖아요, 노나라 조정이. 그래서 공자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렇게 정교했나? 이 여학이라는 게? 어떻게 보면은 공자가 갖고 있는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거죠. '아이돌 좋아하는 임금님의 밑에는 나는 있을 수 없어.'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?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동행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. 제자들이 여럿 동행했을 것 같고요. 많은 분들이 보시는 수레를 타고 공자와 제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이 이후에 벌어집니다. 공자는 어떤 수레를 탔을까? 말이 끄는 수레는 아니었고요. 소가 끄는 수레였을 겁니다. 왜냐면 이 당시 말이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없었거든요. 공자가 50대 중반에 50대 후반도 되죠, 우리나라로 나이로 하면. 이 정도 나이 때 고향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10 한 4년 동안 전전긍긍했다는 게 무엇일까? 뒤에는 인제 공자가 되게 처량하게 묘사되죠. 너무 나이도 많았고요. 물론 뭐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명성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후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잘 대우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인제 공자의 생애 가운데는 크게 중요한 사건이죠. 노나라를 떠난 사건이. 사기 얘기에 따르면 여학 때문에 예 공자가 노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.